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나타난 부재자 투표 문제점과 관련해 공화당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투표권 법안 개정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공화당이 주 단위로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투표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흑인들과 소수계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까지 선거법을 손본 것인데 그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흑인이나 소수계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표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민권운동가들은 8일 백악관을 찾아 공화당의 행보를 비판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적극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 모리언 전국 도시연맹 대표는 지금 이 나라 형국을 보면 미국판 아파르트 헤이트 체계를 구축하려 하는 꼴이라고 말했는데요. 흑인이나 소수계에게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집에서 편하게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투표해도 되도록 하는 기존의 선거법이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 공화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선거일이 필요하냐는 것이 주장인데요. 대부분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입니다. 한편 자칭 진보 민권운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투표권 확대의 우군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 여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 확대를 보장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며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기세를 몰아 선거 절차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주의회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의회는 지난 5월 우편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려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실패했는데요. 텍사스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이날 한층 강화된 새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24시간 투표 금지, 드라이브스루 투표 금지, 미리 요구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한 부재자 투표지 발송 금지, 우편투표 신원 확인 강화, 규정을 어긴 선거관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투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한 등이 담겼습니다. 브라이언 휴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참여하기 쉽고 속이기는 어려운 투표를 원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를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파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투표권 제한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은 당파적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투표권 확대 프로그램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2,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공화당과 관계없이 투표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여할 때 가장 강력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있으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약 28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일대와 민간재단인 연방기금의 연구는 작년 12월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사망자와 입원 환자 추정치와 실제 사망자 및 환자 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결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없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7만 9천 명 더 늘어나고 입원 환자는 무려 125만 명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봄철에는 하루 사망자 수가 4,500명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백신이 지금의 절반 속도로 접종됐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각각 12만 1,000명, 45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의 백신 조기 접종이 전염병 대유행을 축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백신 접근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 워프 스피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난해 4월 당시 민주당과 보건계의 비웃음 속에 시작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구해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IT 경찰은 8일 암살범들이
콜롬비아인 26명과 IT계 미국인 2명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레옹 샤를 IT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 중 콜롬비아인 15명과 IT 출신의 미국민 2명을 체포했으며 콜롬비아인 3명을 사살했고 8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을 용병이라고 지칭한 샤를 청장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대통령을 살해했다며 공격에 사용된 무기와 물품들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경찰서 바닥에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용의자들과 이들로부터 압수한 총기, 마체테, 여권, 무전기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IT 당국은 암살범들이 고도로 훈련된 외국 용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체포된 17명의 용의자는 35세에서 55세 사이입니다. 이들이 전문 용병일 경우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암살을 사주한 배우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워싱턴 포스트는 마티아스 피에르 IT 선거장관을 인용해 검거된 미국 시민권자 2명 중 1명이 제임스 솔라주라는 이름의 남성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남성은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 웹사이트에 IT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국적의 용의자들 중엔 퇴역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콜롬비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다국적 군사 전문가, 용병으로 구성된 IT 대통령 암살단의 배후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디에고 몰라노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IT 경찰의 발표 직후 영상 성명을 내고 모이즈 대통령 암살에 연루된 콜롬비아인들이 전역한 군인들로 파악된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군경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여성 차량 절도범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와중에 배가 고파 맥도널드에 잠깐 들렀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6일 오전 9시경 매사추세츠주 주민인 38살 여성 요헤나 가델은 우스터 카운티 레이크 에빈 인근에서 다른 사람의 픽업 트럭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2시간 동안 도주하며 각종 충돌 사고를 잇따라냈는데요. 부상자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트럭에 내장된 GPS 신호를 따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가델의 도주 행각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그가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며 막이 내렸습니다. 경찰은 그가 맥도날드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채고 맥도날드에 서비스 속도를 늦춰 그를 붙잡아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델은 맥도날드에서 치킨 너겟을 주문했는데 경찰들이 차량 2대로 그의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경찰차와 충돌한 후 도로가 아닌 곳으로 빠져나갔다가 차량이 나무 뿌리에 걸리면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네요. 용의자 가델 씨는 도주 과정에서 계속된 충돌의 충격으로 자신도 부상을 입어 들것에 실려 결국 응급차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우스터 카운티 경찰은 가델의 트럭 절도를 포함해 치안 방해, 뺑소니, 무면허 운전, 차량 등 위험한 장비를 이용한 공갈 폭행, 경찰의 정지 명령 거부 등 무려 13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해 미국민들의 삶이 팍팍한데요. 배고픔에 맥도널드에 들어갔다가 결국 체포된 여성의 사연이 오늘날 미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코믹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금요일 뉴스톡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